우리가 일단 다시 이제 함수라는 개는 뭐냐라고 하면 수학적으로 보면 수학적으로는 내가 그 이렇게 x라는 그 집합이 있어요. x라는 집합 안에 뭐 예를 들면 1, 2, 3도 있을 수 있고 뭐 어쨌든 임의의 어떤 뭐 어떤 알파라는가 베타라는가 이렇게 임의의 값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값을 내가 예를 들면 f라는 좀 전에는 θ라고 썼는데 f라는 함수라고 그러니까 f라는 함수를 우리가 하면 이쪽 fx가 들어가는 fx라는 것도 값인데 그러니까 1이라는 값을 내가 여기에 어떤 값으로 대응시켜주고 이것을 내가 어디에 대응시켜주고 3을 이렇게 대응시켜주는 이 함수관 이걸 우리가 함수관계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잠깐만 다시 그림을 그리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이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엘리먼트가 세 개가 있고 세 개가 있으면 주어진 x 요 값에 대해서 여기에 하나씩 이렇게 대응되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런 대응 관계를 그대로 하는데 이 대응 관계를 우리가 f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아마 그냥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되는 식을 보면 똑같은 걸 이렇게 할 텐데 y라고 하는데 이 f라는 거가 x를 y로 정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좀 전에 쓴 걸 다시 쓰는 거에 불과한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f라는 함수가 x라는 값을 y라는 값으로 대응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게 함수입니다. 근데 컴퓨터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같은 그 함수를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앞에는 define 한다, 정한다라는 의미에서 define이라는 걸 쓰고요. 이건 보실 수 있듯이 펑션의 이름, name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f에 해당되는 거고 요 괄호 안에 있는 것이 argument 1은 예를 들면 x, 2는 y, 뭐 z 이런 식으로 모든 변수값을 넣을 수 있는데 이런 건 내가 주어주면 f 값이 이렇게 결과로 우리가 f라는 결과를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컴퓨터에서도 이제 아까는 하나 이렇게 x에서 y로 갔는데 그게 아니라 x 값도 주고 여기에 뭐 y 값도 있고 z 값도 있는 거를 주어진 변수 이 안에 세 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세 개의 변수가 있으면 이 값을 가지고 이쪽에 f라고 하면 어떤 값을 대응시켜주는 이런 관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한번 만들어서 보면 아까 그 조건문에서 우리가 θ라는 걸 썼죠. 그래서 여기에 헤비사이드라고 하는 그 이름을 썼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까 조건문에서 우리가 했듯이 쉽게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함수예요. x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실선으로 치고 여기에 0이라는 걸 쓸 수 있는데 아까 이 x가 이쪽 영역은 x가 0보다 작은 거고요. 이쪽 영역은 x가 0보다 큰 영역이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새로운 축 y라는 축을 잡아서 보면 x가 0보다 작을 땐 아까 0이라는 값을 대응시키자 그랬고 0일 때는 0.5 그러니까 여긴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1이라고 하면 x가 0보다 클 때는 1이라는 값을 대응시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90도 이렇게 돌려놓고 본 것과 똑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x값 무한히 많은 값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x가 0보다 작기만 하면 y는 0이고 x가 0보다 크기만 하면 y는 1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모양이 계단이죠. 0에서부터 한 계단 올라가는 계단이라서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θ라는 표현을 써서 θx라고 표현을 합니다. 뒤에 수리물리에서 계속 우리가 다루는 함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x값이 0보다 커질 때 우리가 1이 올라가는 이런 함수를 이건 이제 한쪽이 헤비하다 그래서 헤비사이드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가 아까는 x를 그냥 정해주고 결과를 바로 봤는데 이번에 x를 이미 함수로 놓고 헤비사이드 x라면 θ가 정해지죠. 이런 결과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이러한 함수, 요만큼의 함수를 미리 내가 여기에 θx라는 함수를 미리 정해주고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걸 쓴 거죠. 헤비사이드에 함수를 이용해서 임의의 값을 내가 정해주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x값을 내가 언제든지 쓸 수 있으니까 이 헤비사이드라는 이 함수, 이게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그 세타라는 이런 함수인데 요 x값을 내가 여기 해당되는 거죠. 임의로 넣어줄 수 있으니까 이제 함수와 우리가 이 함수와 그 다음에 for loop와 모든 걸 합쳐서 근데 이제 여기서 x value라는 걸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개의 값을 주어질 수 있지. 이거 지금 손으로 하나하나 쳐넣어서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를 내가 이 np란 아까 numpy를 이용하면은 이걸 100만 개의 값을 정해줄 수도 있는데 100만 개의 값을 정해주면 그 값의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게 보시면 0과 1 사이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x 이게 이제 여기가 x축인데 그러면 0과 1 사이 0보다 작은 데서는 0이고 그렇죠? 0보다 큰 데서는 1이고 그리고 0에서는 0.5인데 이거를 촘촘하게 내가 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는 함수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숫자에 대한 데이터에서부터 함수를 쓰고 함수에 대한 것을 내가 손으로 그리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거를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모든 숫자를 다 요 점마다 다 대입해서 그림을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작업들을 내가 여기 뭐 100만 개의 점이든 1000개의 점이든 10개, 20개의 점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그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